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현재 구간을 설명하는 말, 발작과 중첩입니다. 긴축 발작, 그리고 악재의 중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2260포인트, PBR 1배 수준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현재 주식시장은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긴축 발작과 중첩된 악재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코스피는 PBR 1배 수준을 오가면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무사 통과할 수 있게 될까요? 미국 연준이 긴축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금융시장에서 겪는 그러한 충격을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최근에 금리 발작, 또 관세 발작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에서 2.25%로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결정이 되었고, 이후에 달러화와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3.2%를 돌파하면서 2011년 7월 이후 7년 만에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국채 수익률의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고용과 소비 심리 같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강하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호황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세 번째,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기하는 가운데 중금리 수준까지 금리가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국채 수익률이 끌어올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추세를 앞으로 더 형성할 수 있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와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게 될지, 또 12월에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미국의 국채 수익률 혹여 상승 추세를 나타내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선을 밑돌게 되면서 다시 한번 회귀를 하게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10월의 첫 주 긴축 발작 반응으로 인해서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벌 주식시장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아르헨티나가 한 주간 10%의 주식시장 급락세 맞이했고요. 뒤를 이어서 인도와 타이완,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주식시장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수혜를 입는 사우디가 상승했고요. 또 원자재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텐트럼 반응은 PR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나스닥의 기술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빵 기업들의 주가가 나란히 21선, 61선, 121선까지 조정을 받은 양상이고요. 이것을 종합하는 나스닥 지수가 현재 20일과 60일 이평선, 아니군요. 초록색이 60일입니다. 60일과 120일 이평선 사이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추세를 위협하게 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 기술주가 회복력을 보여줄지, 혹여 약세로 전환하는지 또다시 한번 맞이하는 분기점 잘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첩되어 있는 악재의 무게감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꾸준하게 괴롭혀왔었던 이슈,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또 달러화 강세,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것이 장기화되고 격화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경기와 글로벌 유동성,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굵직한 불확실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제거되지 않고 놓여있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이죠. 자칫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 인덱스 현재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동반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취약국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의 펀더멘털과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는 점 상기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자들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는 구간인데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부자들의 재산 추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죠. 전 세계 100대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지난 한 주, 지난 5일 기준으로 해서 전주 대비 2.5% 감소한 2조 6,8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재산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대부분 전 세계의 상위 부자들은 기업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로서 워런 버핏이 3위에 전 세계 부자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각각 보고 계시고요. 제일 아래에 가장 흐린 이 푸른색 선이 워런 버핏의 재산 추이인데요.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는 기초보험과 재보험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워런 버핏이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은행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 같은 재산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향후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게 될 경우 워런 버핏이 1위와 2위의 부자 간의 격차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인지 주목해보자라는 투자 포인트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 관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 부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죠? 금리 인상기에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부채가 올해 1분기 247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318%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세계 빚이 재화나 서비스의 성장률, GDP의 성장률 대비 3배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정책 속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부채, 이것은 뇌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긴축 움직임을 보이면 자칫 약한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발작을 통해서도 현재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 부채가 터질 때 갑자기 찾아왔었죠. 다시 한번 금융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긴축 발작과 중첩된 악재, 이번에도 PBR 1배 수준에서 과연 이 악재들을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될지, 그렇게 되면서 경기와 기업 실적을 볼 여지를 주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순환매 장세가 찾아올 수 있게 될지, 혹은 반대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게 될지, 정답은 시장 안에 있습니다. 시장을 계속 관찰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